1895년 10월 8일 새벽 3시 경복궁 건천궁에서 한 여인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기명과 함께 칼 부딪히는 소리, 발걸음 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끌고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해가 뜨자 경복궁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천궁 곳곳에 핏자국이 낭자했고 궁녀들의 시신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명성황후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일본 낭인들이 그녀의 시신을 끌고 가 노건에서 불태워 버렸다고 합니다. 왕비를 칼로 찔러 죽이고 시신을 불태워 버리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의 배후였습니다.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가 주도했고 일본 낭인과 조선인 훈련대가 함께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야사에는 더욱 충격적인 이름이 등장합니다. 흥선대원군, 명성황후의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죽이는데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되찾기 위해 며느리를 일본에 팔아 넘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누명일까요? 그날 새벽 건천궁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명성황후는 왜 죽어야 했을까요? 그녀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궁궐 안에서 그것도 새벽에 칼에 맞아 죽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시아버지 흥선대원군은 정말로 이 끔찍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을미사변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민자영이었습니다. 1851년 여흥 민씨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민치록, 어머니는 한산 이씨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민자영이 8살 때 아버지가 당시 조선에 유행하던 콜레라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1861년 민자영이 10살 되던 해에 어머니 또한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소녀는 졸지에 고아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친척 민승호의 집에서 자랄 수 있었지만 남의 집 신세를 지며 자라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민자영에게 1866년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흥선대원군이 며느리감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조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고종이 15살에 즉위했지만 실권은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쥐고 있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아들의 왕비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여자를 원했습니다. 집안이 좋지도 않고 아버지도 없고 권력 기반도 없는 여자. 그래서 선택된 것이 16살 민자영이었습니다. 1866년 3월 20일 민자영은 왕비가 되었습니다. 16살 소녀가 하루아침에 조선의 국무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곧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민자영은 순종적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총명했고 야심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권력욕이 강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흥선대원군의 눈치를 보며 얌전한 며느리 노릇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873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고종이 22살이 되어 친정을 선포한 것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가 석정하지 않고 스스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명성황후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남편 고종을 설득해 시아버지 흥선대원군을 권력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정 여흥 민씨 일족을 조정에 앉혔습니다. 흥선대원군은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로 들인 여자가 자신을 권력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배신감과 굴욕감이 뒤섞였습니다. 저 여자를 내가 직접 선택했다니. 흥선대원군의 이를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성황후는 22년간 조선을 좌지우지했습니다. 민씨 척족 정치가 시작되었고 그녀의 친인척들이 요직을 독차지했습니다. 물론 그녀에게도 나름의 명분은 있었습니다. 조선을 개화시키고 근대화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일본의 침략을 막기 위해 청나라, 러시아와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권력을 휘둘렀고 너무 많은 적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 흥선대원군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20년 넘게 권력투쟁을 벌였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흥선대원군이 잠시 권력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명성황후는 청나라의 도움으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 때도 명성황후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1895년 그녀의 운명은 다했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조선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조선 지배를 방해하는 명성황후를 눈엣가시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여전히 권력을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두 가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습니다. 일본은 명성황후를 제거하고 싶었고 흥선대원군은 권력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1895년 10월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1895년 10월 초 일본 공사관에서 비밀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 일본 낭인 약 50명, 그리고 몇몇 조선인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후연대 대장 우범선도 있었습니다. 미우라 고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여우를 사냥하는 것입니다. 여우는 명성황후를 지칭하는 암호였습니다. 일본인들은 명성황후를 교활한 여우에 비유했습니다. 여우는 영리하고 교활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미우라는 경복궁 지도를 펼쳤습니다. 건천궁의 위치가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10월 8일 새벽, 우리는 궁궐에 침입합니다. 훈련대가 먼저 궁문을 열고 우리가 뒤따릅니다. 목표는 건천궁입니다.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우범선이 이끄는 훈련대가 궁문을 열고 일본 낭인들이 건천궁으로 쳐들어가 명성황후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야사에 따르면 흥선대원군은 이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인들과 사전에 만났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물론 흥선대원군 본인은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일본인들에게 강제로 끌려갔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황은 의심스러웠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흥선대원군은 너무나 빨리 궁궐에 도착했습니다. 마치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1895년 10월 7일 밤, 명성황후는 불안했습니다. 전하, 혹시 모르니 다른 곳으로 피신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측근 궁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명성황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도망치면 그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나는 여기 있겠다. 명성황후는 28년간 궁중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때도 살아남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10월 8일 새벽 3시, 갑자기 궁궐 밖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명성황후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곧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궁녀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마마, 큰일 났습니다. 일본인들이 궁궐에 쳐들어왔습니다. 명성황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온 것입니다. 고종 전하는 어디 계시느냐? 전하께서는 중화전에 계십니다. 일본인들이 전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명성황후는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고종에게 갈 수는 없습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명성황후는 평범한 궁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궁녀들 사이에 섞여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낭인들이 건청궁으로 몰려왔고 그들은 칼을 휘두르며 궁녀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왕비가 어디 있느냐? 왕비를 내놓아라. 궁녀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던 그때 한 일본인이 명성황후를 알아봤습니다. 저기다, 저 여자다. 명성황후는 곧 붙잡혔습니다. 나를 놓아라. 나는 조선의 국모다. 하지만 일본 낭인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칠게 그녀를 끌고 갔습니다.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명성황후의 마지막 비명이 새벽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칼이 그녀의 몸을 찔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44살, 조선의 국모였던 여인이 궁궐 안에서 칼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명성황후가 죽은 후 더욱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낭인들은 그녀의 시신을 끌고 노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신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왕비의 시신을 불태우다니.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모욕이었고 능욕이었으며 조선에 대한 경멸이었습니다. 고종은 중화전에 갇혀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이 그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을 때 고종은 비로소 궁궐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청궁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핏자국만 남아있을 뿐 왕비는 사라졌습니다. 왕비는 어디 있느냐? 왕비가 어디 갔느냐? 고종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궁녀들은 모두 숨어 있었고 일본인들은 이미 도망친 후였습니다. 그때 한 궁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왕비 마마께서는 저들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궁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종은 그날부터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노건에서 탄 뼈 조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궁녀들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모았습니다. 그것이 명성황후의 유해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부분은 흥선대원군의 역할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흥선대원군은 경복궁에 나타났습니다. 일본인들이 궁궐을 장악한 직후였습니다. 그는 가마를 타고 유유히 들어왔습니다. 너무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흥선대원군은 고종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정사를 맡겠다. 고종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방금 죽었는데 아버지는 권력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설마. 고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아들의 눈빛을 피했습니다. 나는 모른다. 일본인들이 나를 강제로 데려왔을 뿐이다. 하지만 고종은 믿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일본은 흥선대원군과 사전에 접촉했습니다. 명성황후를 제거하고 흥선대원군을 다시 권력에 앉히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직접 명성황후 시해를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며느리를 죽이는데 방조한 시아버지, 권력을 위해 가족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을미사변 소식이 전국에 퍼지자 백성들은 분노했습니다. 왕비를 죽인 일본인들을 규탄했고 흥선대원군도 비난받았습니다. 대원군이 며느리를 일본에 팔아넘겼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흥선대원군은 변명했지만 이미 민심은 돌아섰습니다. 결국 흥선대원군은 권력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를 죽이는데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으며 쓸쓸히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897년 흥선대원군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직전 그는 아들 고종을 만나려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고종은 끝까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명성황후가 죽은 지 2개월 후인 1896년 2월, 고종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이것을 아관파천이라고 부릅니다. 조선의 왕이 외국 공사관으로 도망쳐야 할 만큼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고종은 일본을 믿을 수 없었고 아버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관파천 이후 조선은 사실상 독립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왕이 외국 공사관에 있으니 누가 나라를 통치한단 말입니까? 명성황후의 죽음이 조선에 미친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첫째, 왕실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왕비가 궁궐 안에서 칼에 맞아 죽었는데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왕실이 더 이상 백성을 지킬 힘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백성들은 절망하였고 왕실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둘째, 일본의 조선 침략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을미사변은 일본의 대담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비를 궁궐 안에서 살해하고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제사회가 비난하였지만 일본은 개의치 않고 오히려 더욱 노골적으로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1905년 을사닉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고 1910년 한일 병합으로 조선을 완전히 삼켰습니다. 셋째, 조선의 근대화가 좌절되었습니다. 명성황후는 개화파였고 조선을 근대국가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 방법이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방향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죽자 개화 정책도 함께 죽었으며 조선은 혼란에 빠졌고 일본의 침략을 막을 힘을 잃었습니다. 만약 명성황후가 살아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조선이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넷째, 흥선대원군의 명성이 추락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정치가였습니다. 안동 김씨 세도 정치를 끝냈고 경복궁을 중건했으며 조선을 강력하게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을미사변으로 그의 모든 업적이 묻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며느리를 일본에 판 시아버지로만 기억했습니다. 그의 아들 고종조차 그를 용서하지 않았고 죽을 때까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명성황후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성황후를 애국자로 평가하나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가 순국한 국모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비판합니다. 민시척족 정치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고 과도한 권력욕이 결국 비극을 불렀다고 주장합니다. 두 평가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명성황후는 복잡한 인물이었습니다. 조선을 지키려 했지만 방법이 항상 옳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녀는 조선이라는 배가 침몰하는 순간까지 배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건 전날 밤 측근들이 피신하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부했습니다. 내가 도망치면 그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그녀는 끝까지 싸우려 했습니다. 비록 졌지만 적어도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여섯째, 을미사변은 한국 근현대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을미사변은 단순히 한 왕비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소국의 비극이었고 외세의 침략이었으며 무력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을미사변은 한국인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약했는지, 그리고 그 약함이 어떤 비극을 불렀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경복궁 건청궁에서 한 여인이 죽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명성황후, 조선의 국무였습니다. 일본 낭인들에게 칼에 맞아 죽었고 시신은 불태워져 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의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명성황후가 죽고 15년 후인 1910년, 조선은 일본에 병합되어 518년을 이어온 왕조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혹시 명성황후가 살아 있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한 것은 그녀의 죽음은 조선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명성황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애국자일까요? 아니면 권력욕에 눈먼 정치가일까요?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그녀는 조선을 지키려 했습니다. 일본의 침략을 막으려 했고 나라를 근대화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권력을 휘둘렀고 너무 많은 적을 만들었습니다. 민시척족 정치는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고 조정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흥선대원군과의 끝없는 권력 투쟁은 나라의 힘을 소진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끝까지 조선을 지키려 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고 항독하지 않았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싸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는 며느리를 일본에 팔아 넘긴 걸까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정황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는 권력을 되찾고 싶어 했고 20년 넘게 며느리에게 밀려 있어 그 좌절감과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일본이 손을 내밀었을 때 그는 거절하지 못했을 것이고 직접 명령하지는 않았어도 묵인했을 것입니다. 며느리만 없어지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며느리는 죽었지만 권력은 되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를 배신한 시아버지라는 오명만 남았습니다. 흥선대원군은 1897년 세상을 떠났고 죽을 때까지 아들 고종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고종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죽인 것을 혹은 죽는 것을 막지 않은 것을 끝까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부자 관계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고종은 어땠을까요? 아내를 잃은 슬픔,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나라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 그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아간파천 이후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황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 몸부림이었을 뿐입니다. 1905년 을사닉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겼습니다. 1910년 한일 병합으로 나라를 잃었습니다. 고종은 1919년 덕수궁에서 죽었습니다. 독살설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명성황후를 떠올렸을까요?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고종은 그렇게 중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1895년 10월 8일, 그날 새벽은 조선에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한 여인의 죽음은 한 나라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명성황후를 기억합니다. 서울 장충동에는 그녀를 추모하는 사당이 있고 남양주에는 그녀의 능인 홍릉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가 그녀를 추모합니다. 꽃을 바치고 절을 올리며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을 애도합니다. 명성황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잘못된 선택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조선을 지키려 했고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을미사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첫째, 약한 나라의 비극입니다. 힘이 없으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을 수 없습니다. 둘째, 권력투쟁의 무서움입니다.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의 권력 싸움이 결국 나라를 망쳤습니다. 셋째, 가족의 배신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서로를 죽이려 한 비극입니다. 넷째, 역사의 교훈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명성황후의 비극을, 조선의 멸망을, 그 모든 슬픈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1895년 10월 8일, 그날의 비극을 기억하며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명성황후여, 부디 평안히 잠드소서. 당신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그 증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진진한 한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